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에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비민주계 의원들이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민주계 교섭단체와 협치를 해야 원만한 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럼피스킨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군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축산 농가에 중국산 구제역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주선하고 있는 군산 시니어 클럽이 낡고 비좁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줄을 길게 늘어서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부터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오후 1시부터는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외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온열 질환 신고로 60차례 출동했습니다. 이 중 70%는 61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치료가 요구돼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50명, 나머지 10명은 현장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비민주계 의원들이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조례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돼 구분 능선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가 늘어나는 등 지속성 여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익산시의회 비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민주계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조례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조례는 도내 14개 시군 의회 가운데 익산과 군산, 진안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익산시의회도 해당 조례가 24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적극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반기 원 구성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된 교섭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속성 여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익산시의회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수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교섭단체 소속 정당이 해산되거나 소멸했을 경우에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 의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10대 의회는 비민주계 의원이 6명이어서 교섭단체 구성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차기 선거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제출된 안이 그렇게 나름대로 조건이 낮은 단계는 아닌데 실제 위원회에서 5명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와 완주에 이어 비민주계 의원들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익산시의회. 교섭단체라는 협치 기반은 마련되지만 지속 가능성은 유동적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배전망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태양광 발전 연계 용량이 확대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27개 배전 선로가 사업 대상에 선정됐으며 선로마다 4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선로마다 5.7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연계할 수 있어 도내에서는 모두 153.9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변전소와 배전 선로의 개통 여유가 부족해 지난 2024년 9월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개통 접속이 지연돼 왔습니다. 연구비 편취로 총장직위가 해제됐던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이 교수직도 상실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전 총장의 파면을 의결한 데 이어 어제 오후 교육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당연 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이 전 총장이 직위 해제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 전 총장은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1인당 평균 1억 6,7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의 선거 비용은 모두 5억 2,816만 원으로 후보 1인당 평균 1억 6,7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후보별로는 김재준 후보가 1억 7,817만 원을 지출했고 이주연 후보 2억 578만 원, 고영섭 후보 1억 1,88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김의겸 후보가 2억 1,387만 원, 오지성 후보가 9,766만 원을 각각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 편차가 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별 선거 비용 내역을 보면 임형택 조국혁신당 후보가 2억 2,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어 최정호 민주당 후보가 1억 9,700여만 원, 박경철 무소속 후보가 7,800여만 원, 황세연 무소속 후보가 6,7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익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도교육감 후보들이 15억 원에 육박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선거 비용 내역을 보면 이남호 후보는 14억 5,300여만 원, 천호성 후보는 14억 2,7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럼피 스킨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 철저한 차단 방역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 SAT-1형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에서 올해 첫 럼피 스킨까지 발생했습니다. SAT-1형 구제역은 지난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의 입이나 발굽에 물집이 생기고 심한 열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전염성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SAT-1형은 기존 국내 백신으로는 방어가 어려워 농가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순창의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 첫 럼피 스킨이 발생했습니다. 럼피 스킨은 소에게만 걸리는 전염병으로 피부에 혹이 생기고 우유 생산량이 줄거나 유산을 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구제역과 달리 대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주로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돼 여름철 확산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축산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자식처럼 아끼면서 소를 키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소를 없앤다든가
치료가 안 됐을 때 가슴 아프죠, 사실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SAT1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군산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도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순창 지역 소 2만 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또 도내 축산 농가들의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자율이긴 한데 이제 가급적이면 7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축사 내외에 뭐 무릉덩이를 제거하거나 뭐 방충망이나 끈끈이나 뭐 방제 램프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어떤 매개체를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이나 전염병 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린 축산 농가들. 유입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올해 예정된 교원 해외 연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란 전쟁 등 국제 안보 위기를 이유로 도내 일선 학교들의 공문을 보내 여름방학 기간 예정했던 교원 대상 해외 연수를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해외 연수는 정책과제와 자율과제 연수 등 6건입니다. 전북도가 고군산군도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광역 관광벨트 구축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해안과 호수, 미식, 생태관광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고군산군도와 용담호, 옥정호 등 9개 관광사업에 1,537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또 올해 말까지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1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선호 순위를 같이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킵니다. 이때 탈락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는 표를 재배분하게 됩니다.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얻는 공간. 하지만 정작 이들이 머무는 일터는 낡고 비좁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시니어 클럽의 현실입니다. 40년 가까이 된 비좁은 건물 탓에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산 신영동의 시니어 클럽. 지난 2011년 120명으로 시작한 이곳은 현재 61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4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물로 이전한 이후 직원은 22명에서 39명으로 사업 참여 어르신은 2,100여 명에서 4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이용 규모에 비해 시설은 제자리입니다. 화장실은 1층 좌변기 1개와 소변기 1개, 2층은 좌변기 1개가 전부입니다. 출근 시간마다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복도는 통로인지 창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화장실이 이제 교육할 때 막 줄도 3줄, 4줄 서요. 그러면 화장실이 복잡해. 그래서 이제 저 부시장 쪽으로 가고 옆으로 어디로 가는데 그게 엄청 불만이 많고 주차할 때 주택에서 이제 받쳐놨다고 소리 지르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 건물은 지난 1989년 지어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되다가 2020년부터 시니어 클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인 탓에 최근에는 누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거나 활동을 하러 오셨을 때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로 작용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들은 저희 기관에 이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일하는 그 공간에도 천장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군산시는 건물 구조상 증축이 쉽지 않은 만큼 올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해 오는 2029년까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수년간 어르신들이 현재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과 누수 보수 공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일터. 새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로 모두 2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고의 60% 이상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했고 사고의 70%가량은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하천 계곡이 71.4%로 가장 많았으며 해수욕장과 해변 등 연안 해역, 저수지와 호수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위험지역 입수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부주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슬기 채취, 해루질, 낚시 중 사고도 각각 2-3건씩 발생했습니다. 대조기 연안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오늘부터 나흘간 대조기를 맞아 바닷물 높이가 높아질 것이라며 연안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만조시 침수가 잦은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갯바위 등 고립될 수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읍에서 대법원장 의전 차량 행렬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정읍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정읍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대법원장 의전 차량 행렬 4대 중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교차로 적색 전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원택 도지사의 내국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추진 발표는 선거 기간 공약한 투자 유치 대신 가장 손쉽고 자극적인 사행 산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카지노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이 될 수 없고 도박의 폐해도 확인됐다며 새만금에 합법적인 도박장을 열어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당 당규 개정안에 대해 수도 없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14일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됩니다. 한솔케미칼과 동원로엑스가 전북에 투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이들 업체와 1,7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완주 일반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용 핵심 소재 제조시설 등을 확충합니다. 또 동원로엑스는 김제 지평선 산단에 770억 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간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현금 다발을 펼쳐놓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사업가인 이진수 씨는 1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현금 다발 3억 원을 공개하며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훼손과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빠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가져온 현금은 건 군수 측에서 전달해온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찰의 감식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 군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이 씨 측에 지역 건설사를 2차례 소개한 적은 있지만 계약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제공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상공회의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달에 1차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 19일부터 사흘간 2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활용 방법과 제조 현장 적용 사례를 배우게 됩니다. 익산 지역 청소년의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방과 후 학습관 더봄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3명입니다. 신청은 29일까지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참가 학생에게는 130만 원 상당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 1동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영등 1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김치와 불고기 등 밑반찬을 정성껏 마련한 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군산시 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복다림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취약계층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